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16강은 선행 모듈의 마지막 5번째 강좌로서 좌뇌에서 우뇌로 대한민국 편입니다. 앞의 15강에서 21세기 인류 행복의 장애물로서 세계적 뇌신경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것이 좌뇌에 의한 우뇌 우위 현상의 심화였습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한 좌뇌가 주인인 우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만들어낸 규범, 신념, 가치체계 등이 공동체의 집단적 암시와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회현상으로서 극단까지 진행된 상태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집단적인 자폐증, 아스퍼스 증후군, 사이코패스라고 하였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가진 생물학적 유전자보다도 공동체가 가진 문화적 유전자를 마주보고 점검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독일이 중국에 수출한 최고의 수출품이 마르크스주의라면 중국이 한반도에 수출한 최고의 좌뇌적 수출품은 주자학, 즉 승리학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그 당시 기준 1500년 전의 도덕규범인 공자의 말씀들을 소환하면서 공자의 말이 단 하루도 땅에서 실천된 적이 없다라며 주자학이라는 깃발을 세웠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라면 공자의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는 극히 과격하고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생리적으로 가진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중국 땅에서도 중국인 자기네들도 1500년 동안 지킬 수 없었던 공자의 규범을 우주의 원리라고 포장하여 한반도에 수출한 것입니다. 주자학은 경로사상의 고치, 수직적 일사불란함 등 손에 꼽을 정도의 장점을 제외하고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뇌에 수많은 저주받은 DNA들을 심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5가지 정도 뽑아보았습니다. 첫째,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을 오직 자폐적 중화주의에 둠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둘째, 자폐증의 주요 특징인 남 탓하기입니다. 셋째, 의사결정 기준을 사실과 데이터보다도 의견과 신념에 의존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점입니다. 넷째,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주자학과 사서삼경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폐쇄성과 그로 인해 시장과 현실의 인식 능력이 저하되는 점입니다. 다섯째, 개방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우뇌의 기능을 억압한 결과 토론과 소통 역량이 취약한 점입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혈액형은 B형이나 AB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O형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인 몽골족의 혈액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집단병목에 의한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당나라와 신라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 몽고 침략과 삼별초의 절멸 등등에 의하여 문화적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할 재난적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조선 500년 동안의 승리학이 치명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고구려의 개방성, 진취성, 공동체 정신 등과 같은 운해적 요소는 유전자 풀에서 열성인자로 밀려나버리고 승리학의 온갖 병리적 요소들이 우성인자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어병을 모집하였다가 일제에 의해 쓰시마스에 유배된 끝에 1906년 순국하신 최익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정신세계도 주자학이 만든 중화주의의 가치체계의 노예로 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흑산도에 친필로 각인하여 남긴 기봉강산 홍무 1월이 그것입니다. 송복 서울대 명예교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자가 만들어준 것이고,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신세계는 명나라가 베풀어준 것이다. 어떻습니까? 구한말 최고의 엘리트이자 항일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인식 장애로 인하여 민족 정체성, 우리 문화, 내 나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선 고종의 사진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할 때에 찍었던 사진이지요. 그런데 복장을 자세히 보면 왠지 이국적입니다. 바로 러시아 황제의 복장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당시 강대국들이 일치된 국제전략은 러시아의 남하를 결단코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관파천이라 하여 러시아 대사관의 몸을 어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선포 123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좌뇌가 만든 주자학의 저주받은 DNA에서 우리는 벗어났을까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신 함석헌,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국사학자이신 최태영 선생님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유시민조차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인 역사책인 삼국사기가 요동과 만주를 민족사에서 삭제하고 관련 사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였다라고 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주자학이 뿌린 집단적 자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대 철학과에서 7년을 수학한 오쿠라 기조라는 교토대 교수는 현재의 한국은 여전히 사회 전체가 주자학이고 한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주자학인 곳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 지도자에게 어버이라는 호칭을 붙여 어버이 수령 동지라고 하게 만든 것도 주자학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앞서 최익현 선생님이 홍무 1월, 명나라의 해와 달, 즉 자신의 육신이 속해 있는 조선보다도 중국의 정신에 따라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혁명 정신을 심어준 정치 지도자가 진정한 어버이라고 믿게 되는 집단적 암시가 모두 미를 절대시하는 주자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좌뇌 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아도취증과 자폐증은 모든 좋지 않은 상황의 발생을 자신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립니다. 혹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도올 김용옥 교수는 좌뇌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희 기대는 도올의 1시간 40분짜리 유튜브 강의 중 불과 15분 만에 역시나 하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도올은 20세기 최대 사건은 한일 합방으로 주체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주체성을 빼앗아간 일본에 대한 패배와 거근이 이어졌습니다. 중화주의에 푹 빠진 2조 500년 동안 주체가 어디 있고 자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올은 내 탓이 아닌 남 탓에 해란이 되어 있었고 해당 유튜브의 조회수는 100만이 이미 넘었습니다. 둘째,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의 해석도 조약에 쓰여진 그대로의 작구 해석인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지 말라,
조선은 이 이후 청나라와의 사대관계를 종식시켜라 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 놈이 조선 침략을 드러낸 것이다 라며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재필 박사님이 중심이 되어 1897년에 서대문에 독립문을 건립한 이유는 골수에 박혀있는 조선인의 사대주의 불식, 즉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인 1937년에도 명나라 황제에 보원하기 위해 만동묘라는 제사를 지낼 정도로 우리의 내는 좌우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올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좌뇌 기반의 분노와 정오를 확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릴 수 있듯이 반만 년 이상의 민족에게 주자학과 중화주의 같은 좌뇌의 마약에 잠시 취할 수 있습니다. 운해적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위스와 프랑스에서와 같이 역사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다가온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에게는 수천 년 우리 민족의根기였던 고조선과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고구려적 유전자를 발굴해서 증폭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자학은 무엇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뭔가 팔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리가 아닌 기의 영역이라 하여 지독히도 천대폐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조선은 1mm 안에 머리카락 굵기 3개의 선이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무늬의 청동거울 다뉴셴문갱을 만든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에 창업된 곤고금이라는 일본 회사로서 사찰과 신사 개보수 건설회사입니다. 창업 이래 1442년 동안 내려오는 사후는 보이는 곳은 정성스레, 보이지 않는 곳은 더 정성스레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백제에서 건너간 유중광이라는 이름의 백제인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모노 쩍뿌리 정신의 뿌리는 알고 보면 고구려 정신인 것이지요. 본 화면은 각 나라별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한계사를 선정하여 그 브랜드 가치에 상응하는 가상의 크기를 영토로 표시한 것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파워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중국 공상은행 ICBC보다 더 크고 일본 도요타보다 더 큽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로 요동과 만주를 상실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영토는 줄곧 한반도로 쪼그라들었지만 삼성 같은 회사를 10개 정도 더 만들고 동시에 고구려적 유전자를 증폭시킨다면 머지않아 잃어버린 영토도 우리의 수중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에 한국만 조용합니다. 그 이유를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시민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발현했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의 유통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품절은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믿음인 것이지요. 코로나의 와중에도 유통체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사재기가 없듯이 각인이 선행을 실천하여 운해 속에 있는 공동체적 정신을 일깨운다면
구성원 간의 사회적 신뢰가 굳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의 조직 문화라 하면 어뢰 주자학적 상맹하달식의 수직적 문화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삼성 안의 갈라파고스 섬처럼 유독 반도체 부문만은 토론과 수평적 소통이 왕성한 조직 문화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연구인력과 공장인력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는 수요 공정회의라는 것입니다. 진대재, 황창규, 권오현 등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두 수요 공정회의를 거쳐 CEO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급장 뗀 토론과 수평적 소통, 그리고 부수간 정보 공유를 실천하여 좌뇌의 자폐증과 자아도취증에 대하여 우뇌가 균형을 이룬 결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조선 500년의 주자학도 질식시키지 못한 고구려적 유전자의 증거들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올림픽 여자양궁 8연패를 한 여자양궁, LPGA 세계 랭킹 15위 안에 6명을 등재시키고 있는 여자골퍼, 그리고 방탄소년단입니다. 양궁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하고, 골프는 과거의 실수를 되짚거나 미래의 불안을 머릿속에 머물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운동입니다. 우뇌는 현재 이 순간을 관장하고 좌뇌는 과거와 미래를 관장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뇌적 요소가 양궁과 골프를 통해서 발현된 것이지요. 방탄소년단의 유전자 원행은 고구려의 백화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족을 제가 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나라만한 인구 규모에 세계 어느 나라가 어느 종목에서 올림픽 8연패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고구려적 운해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만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소위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민주정권 매 5년마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출산율은 꼴찌,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HR 분야의 저명한 아빈저 연구소는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성공한 국가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마인드셋 변화의 첫걸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유발 할라리가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즉, 삶의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신념과 지식에 대한 집단적 무능의 자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집장만과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툭하면 카프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목공 부문 금메달, 머리 손질하는 미용 부문 금메달 수상자들입니다. 몇천 원도 안 되는 자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중동의 모래바람에 지원한 근로자들의 환한 웃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렴 지금이 60년대, 70년대 그때보다 돈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출산율이 낮은 근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돈만 있어서이겠지요. 앞의 14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주요 출처를 가족에 의존합니다. 부모나 삼촌, 누나들은 자식과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고, 자식들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행복의 출처였던 가족은 해체되었는데 정작 그 가족을 대신할 가슴 뛰는 가치를 찾지 못하고 돈이라는 것이 떡하니 우리의 뇌에 대신 들어앉은 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돈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모순의 뿌리를 조선시대 속담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에서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불량식품인 주자학의 허위와 논리적 모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개처럼 돈을 벌면 개처럼 쓰기 십상이지 새삼스레 정성처럼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가 심각한데요.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개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지독히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궁궐 안에서 양반들이 보이고 있는 연애 장면을 그린 조선 천재 화가인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야금 타는 여인의 옆에 있는 여인은 기녀가 아니라 머리에 어관을 쓴 어녀입니다. 인간 감정과 욕망, 육체를 움직이는 일을 그렇게나 천대하면서도 남몰래 어녀까지 동원하는 양반과 주자학의 이중성을 신윤복은 후대에 꼭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을 통해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돈과 돈을 버는 사람, 기업가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인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왕실이 부여한 로열 또는 로열 더치 신호를 부여받은 기업이 250개나 됩니다. 그러니 포천지 기준 매출 500대 기업에 우리는 개우 3개인 반면 네덜란드는 6개를 등재시킵니다. 한시바삐 국민들이 주자학의 주술에서 벗어나 LG에는 로열 코리아 LG, SK에는 로열 SK 등 기업들에게 이런 명예와 존중의 훈장을 붙여줄 때 사회도 변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평생 무엇을 만들어 보거나 유통시켜 본 적이 없는 벽면 서생들은 입은 좀 닫고 귀는 열고 있어야겠지요. 3월 23일 MBC에 명진 스님이 출연하였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사회 참여적, 현실 저항적 스님으로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배철수 씨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독일 본헤프 목사의 질문.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치료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를 인용하시며 자신은 후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고통과 불행을 주는 당사자 또는 피아가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 예컨대 임진왜란 때 삼행대사가 성군을 모집하여 싸움터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악의 당사자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소국들이 독립전쟁 후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성취하는 과정까지는 나쁜 놈, 좋은 놈, 피아의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누가, 어떤 제도가, 어떤 사회 시스템이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선거권을 훼손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들 중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A에서 시작하여 B를 거쳐 C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국민의 행복도도 비슷한 궤도를 따라갑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크게 보아 감정의 한 종류입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목표나 비전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동물입니다.
일단 민주화까지 성취한 후에는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와 비전을 상실한 채 포퓰리즘에 빠져듭니다. 정치인들은 명진 스님이 말하는 미친 운전자가 되기 싫어서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을 국민들에게 마구 살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운전자가 미쳤는지 국민이 마약에 취했는지 확실치 않는 상태로 모두 C코스로 접어드는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발 할라리가 말하고 빌 게이츠가 실천하는 바 집단적 무지를 깨달은 국민에게만 열리는 비밀의 문, 변곡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와 가치만으로는 더 나은 사회로 결코 갈 수가 없구나. 이 권리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바로 본원적 선행이라는 Random Act of Kindness라는 공동체적 의무의 실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좌뇌의 독주와 독선에 대하여 주인인 우뇌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뇌와의 직접 소통은 불가하고 좌뇌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언어와 텍스트를 관장하면서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좌뇌이니까요. 좌뇌에게 심부름시킬 질문 2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둘째, 선택을 해야 할 때 최우선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입니다. 앞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변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릭 프롬, 빅터 프랭클 등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답변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문명의 창조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내의 유연성과 명목성에 있습니다. 나와 헬쪽의 생존에 죽기 살기로 이루어온 우리의 자네가 엉뚱한 대답을 가져와 보고하면 얘야,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런데 말이야, 삶의 진정한 목적은 타인을 미소짓게 하고 타인에게 따뜻한 기억을 갖게 해주는 거란다. 내가 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하는데 이제서 이야기하는구나. 미안해. 라고 의미를 다시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파산 직전의 일본 항공의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1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회사의 사훈이 고조선의 건국이념 중 하나인 경천애인입니다. 그가 일본 항공에서 중점을 둔 것은 2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본 항공의 공유된 가치로 만든 것입니다. 사업 정상화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고요.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질문이 바로 우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자를 깨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항공의 경영진 및 직원들에게 각각 한 질문과 조직 문화로서 공유되어야 할 대답을 한번 보시지요. 직원에게 한 질문, 최우선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입니다.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입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산업혁명 이래 3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이란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역량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임직원을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보는 것이지요. 마치 큰 숲에서 잡목과 고사목 및 구부러진 나무는 간벌해 버리고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300년 동안 익숙한 좌뇌적 신념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CEO가 드디어 한국에도 등장하였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는 2019년 확대 경영회의에서 SK그룹의 사장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좌뇌적 수치인 경영 성과를 가지고 당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조직의 직원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지고 평가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구글이 그들의 행복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조직 문화는 I wish you to be happy.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가을 군산의 구시가지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불 꺼진 가게의 간판에 걸린 당나행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행복하길 바래 입니다. 군산의 골목길에서 마주친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없는 조그만 가게의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적 거대 기업인 구글보다 훨씬 세련되고 진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당나행을 한번 실천해 보시지요. 이상으로서 선행모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